안녕하세요, 체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호주에 살기로 결정을 하고 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집을 구하는 거잖아요. 집을 구해야 생활도 하고 뭐 잡도 구하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홀 때부터 지금까지 집을 어떻게 구했고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쉐어랑 렌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워홀을 왔을 때 쉐어하우스에서 살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렌트를 해서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쉐어하우스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플랫메이트라는 어플에서 찾기, 또 다른 하나는 한인사이트에서 이렇게 집주인하고 다이렉트로 컨택을 해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일단 워홀로 왔을 때 한인 사이트에서 먼저 구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오는 낯선 땅인데 뭔가 집에서까지 외국인들하고 살고 그러면 너무 뭔가 기가 빨릴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만큼은 한국어로 좀 편하게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좀 마음이 편해가지고 먼저 한인 사이트에서 찾았어요. 그렇지만 플랫메이트에서도 집이 괜찮으면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찾았었습니다. 일단 플랫메이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들하고 잘 어울리고 싶다? 외국인들하고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집 상태가 좀 복불복이에요. 어떤 집은 되게 깨끗하고 같이 사는 외국인 친구들도 깔끔해 보이고 하는데 어떤 집은 또 되게 지저분한데 사는 사람들이 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런 집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여자만 사는 집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혼성인 집이 많이 있었고 그냥 여자만 있는 집으로 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플랫메이트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걸렸던 게 뭐냐면 플랫메이트는 답장이 좀 느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급한데 빨리 집을 구하고 빨리 인스펙션 보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느긋하게 막 며칠 뒤에 답장 오고 막 하니까 좀 답답했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유가 조금 있으시고 나는 외국인들하고 꼭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플랫메이트에서 구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하기도 하셔요. 제가 원했던 집은 독방이었고 300불은 넘지 않는 그런 집을 찾았어요. 시티에서는 독방을 찾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300불 넘지 않는 독방을 찾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은 더 어려워졌죠. 근데 저는 2인 1실은 좀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아서 독방을 위주로 찾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시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별로 시티에 그렇게 욕심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나는 꼭 시티에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외곽 쪽에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 사이트 찾아서 보다 보니까 제가 참고했던 한인 사이트는 우리 멜번, 멜번 스카이, 호주 바다 이렇게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집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펙션을 보고 가서 집 상태를 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인스펙션 봤던 집이 여러 개를 봤었지만 제일 먼저 봤던 집이 사실 좀 인상이 깊었어요. 좋은 기억은 아닌데 지금의 현 남편?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같이 집을 봐주기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애초에 같이 멜버른에 온 이유가 집을 같이 봐주기 위해서 왔던 거거든요. 집뿐만 아니라 뭐 적응하는 거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왔던 거긴 한데 아무튼 처음 구하는 쉐어하우스고 그때 당시 제 남편이 자기 집 보는 거는 진짜 자신 있다. 집 보는 눈은 내가 높으니까 같이 봐주겠다고 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간 집이 시티보다 조금 위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집에 갔는데 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주인분이 이렇게 차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시다가 저희를 딱 보더니 인스펙션 보러 오신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맞다 했더니 되게 표정이 막 갑자기 싹 굳으면서 근데 한 분이 사시는 거 아니었냐고 왜 두 분이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같이 봐주기로 했다. 그래서 같이 인스펙션 보려고 왔다. 그랬더니
아니 혼자 사실 건데 왜 집을 같이 보냐고 그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했죠. 남자친구는 곧 있으면 한국에 갈 거고 같이 살 거 아니다. 근데 그냥 같이 집을 보기로 했다. 근데 계속 막 그래도 왜 집을 같이 보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단 들어가서 집을 봤죠? 근데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일단은 옆방에 그 독방 2개에 거실 하나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옆방에 살고 계신 다른 독방에 살고 계신 분이 남자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남자분이란 얘기를 들었고 집주인 아까 말한 그 집주인 아저씨가 거실에서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출장이 많아서 집에 자주 안 온다. 그래서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집에 들어오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주 안 오신다 해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자고 하셔서 뭐 이렇게 음료수도 주시고 해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집이 돌아가는지 뭐 그런 거, 뭐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막 어디서 묵고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임시 숙소가 에어비앤비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남자친구랑 같이 온 거기 때문에 호스텔 이런 거 살기는 좀 그렇고 에어비앤비로 이제 예약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살고 있었던 상황인데 에어비앤비 비싼데 되게 여유가 있으신가 보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막 워홀 처음 오신 거냐 막 이러면서 영어는 잘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냥 영어 잘 못한다. 처음 온 거 맞다. 해외에서 처음 살아온다니까 막 영어 못하시면 막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 막 이러면서 되게 뭔가 제가 처음 호주에 왔다고 하니까 엄청 그거를 깔보는 듯한 말투를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적응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겁을 주시면서 이제 온 사람한테.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집을 찾기 위해서 이 집에 왔을 뿐인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 집을 제가 계약하지 않아도 자기는 아쉬운 게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태도도 뭔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좀 살게 되면 갑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아무튼 여러모로 별로 느낌이 세서 그 집은 이제 안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집은 저기 노블파크라는 좀 먼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도시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트레인 있으면 괜찮겠다 해서 그 집을 보러 갔죠. 근데 그 집에는 여자만 사는 집이었고 이제 처음 쉐어를 하시는 거여가지고 신경을 엄청 써주시더라고요. 침대, 책상 막 이런 것도 새 거고 필요한 거 없냐 해서 막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다 사주시는 거예요. 막 거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울도 방에 해주시고 온수 매트도 막 해주고 히터도 막 사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옆에 방에 살고 있는 그 다른 독방 쓴 언니랑 이제 화장실도 같이 쓰고 하는데 그 언니랑도 친해지고 집주인 언니랑도 막 금요일마다 같이 요리해 먹고 와인도 한 잔씩 마시고 이러면서 되게 친해져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집 자체는 너무 편하고 좋게 살았는데 문제는 교통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시티에 굳이 살지 않았어도 됐는데 제 생각은 그랬었는데 제가 자꾸 시티로 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덕 같은 거를 간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도서관에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가려면 또 시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티로 가게 되니까 이게 점점 교통이 불편한 거죠. 근데 트레인이 오래 걸리는 건 상관없거든요.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 시간에 안 오고 맨날 지연되고 중간에 갑자기 내리라 그러고 막 운행을 안 하고 막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점점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근데 그 동네가 낮에는 되게 밝고 되게 조용하고 되게 좋은 동네인데 밤에만 되면 좀 이상한 사람도 많고 막 경찰도 가끔 트레인에 막 이렇게 서 있고 좀 무섭더라고요. 깜깜하고. 그래서 밤에 집에 갈 때가 좀 무섭기도 하고 저는 차도 없으니까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중고로 자전거도 사가지고 역까지 타고 다니고 했는데 그것도 좀 나중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달 반, 2달 좀 안 되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집주인 언니한테 말하고 집을 옮기게 됐죠. 그렇게 해서 옮긴 집이 이제 벤틀리라는 동네에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는 집주인이 같이 사시는 건 아니었고
그냥 여자 한 명이랑 남자 한 명 이렇게 살고 제가 또 거기 같이 사는, 그래서 총 3명에서 같이 사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도 남자분이 계셔가지고 그게 조금 걸리긴 했는데 그냥 그때는 막 집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 뭐 남자 한 명 여자 2명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이 되게 좋았던 게 아까 말한 노블파크처럼 너무 멀진 않은데 또 시티는 아니어서 시티랑 좀 중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또 주변에 카페나 레스토랑도 많아서 일도 구하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콜스나 역 같은 게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다 있었기 때문에 되게 동네도 괜찮고 뭐 집도 괜찮다 해서 거기서 쭉 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 올 때까지 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쉐어하우스 구하는 방법은 사실 한인 사이트 통해서 하는 거는 진짜 쉬워요. 그냥 집주인하고 연락 잘하고 이게 교류를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잘 맞춰서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요즘 또 쉐어하우스에 대한 사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사이트에 올라온 거 보고 덜컥 계약금 냈다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일단 키를 받고 보증금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건이 된다면. 집주인이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 아, 저 키 받고 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 이사한 다음에 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보거나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뭔가 좀 영수증 같은 거를 그 계좌 이체한 그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혹시 모를 거를 대비해서 잘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키를 받고 돈을 드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렌트한 집이에요. 여기는 투베드룸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해서 살고 있고 아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남편이랑 저랑 같이 렌트를 해서 둘이서만 살고 있는 집인데 사실 저도 처음에 렌트를 처음 하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렌트가 거절될 확률이 되게 높대요. 외국인들이고 또 워홀러나 뭐 학생비자 이런 사람들은 거절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여기는 렌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인스펙션을 다 봐요. 그래서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렌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집 렌트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기 정보나 뭐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렌트를 넣어요. 신청을 넣으면 집주인이 그걸 보고 여러 개 이제 들어오겠죠. 지원서가 집이 만약에 괜찮으면 그러면 이제 보고 집주인이 마음에 드는 그 세입자를 골라가지고 나 이 사람을 하겠다 하면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집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호주에서 쉐어하우스를 살아봤지만 렌트한 이력도 없었고 또 그때 당시에 잡도 없었고 뭐 학생 비자가 이렇게 승인이 된 상태도 아니었고 이제 막 호주에 와서 살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불리한 조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렌트라는 게 외국인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호주 사람들하고 또 외국인들하고 다 같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이 좋으면 좋을수록 경쟁력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렌트비를 올려서라도 그 집에 살겠다 어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면서 어떤 집을 구해야 될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 막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인스펙션을 진짜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집 보는 눈도 높아지고 아, 내가 어떤 걸 어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보여지고 이 집이 경쟁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도 가면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경쟁률이 높은 데는 진짜 막 열댓 명이 와서 집을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은 인스펙션이 딱 정해져서 가서 보는 거니까 그 이후로 맘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갔을 때 꼭 사진이랑 동영상 같은 거를 다 남겨와서 집에 와서 보면서 이제 어디를 선택을 할지 좀 더 자세히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렌트하는 방법은 그렇고 제가 이용한 그 부동산 어플은 리얼 에스테이트, 네, 그거 빨간 색깔 이렇게 집 모양 그려져 있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이랑 테넌트라는 어플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테넌트는 조금 사용하기가 약간 좀 불편해서 저는 리얼 에스테이트를 먼저 위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제가 원하는 위치나 뭐 살고 싶은 동네 이런 거를 선택을 하고 뭐 투베드가 난 살고 싶다, 원베드 살고 싶다 필터를 정해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렌트비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원하는 게 나오면은 인스펙션 신청을 해서 가서 집을 보는 그런 거죠.
제가 한 가지 조금 놀랐던 거는 인스펙션을 보러 가기 전에 집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어플에. 그래서 괜찮은 데를 가려고 해서 이제 뽑아서 간 건데 집이 완전 딴판인 데도 있어요. 뭐 구조 같은 거는 비슷하겠지만 그 살고 있는 세입자가 너무 더럽게 쓴다거나 하면은 집이 엄청 좀 돼지우리 같은 집도 있고 사진이랑 진짜 다른 집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만 믿고 너무 가지 마시고 그냥 나는 많이 본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좀 실망을 하더라도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첫 술에 절대 배부르지 않아요. 처음 간 집에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더 좋은 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집이 내가 100% 마음에 든다 하면 진짜 럭키한 거지만 보통은 첫 집에 갔을 때 좀 별로인 경우가 있고 첫 집을 어플라이 했는데 그냥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맞는 집은 항상 있으니까 그거를 꼭 염두를 해두시고 이 집이 우리랑 안 맞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임시 숙소를 연장을 조금씩 하더라도 진짜 딱 맞는 집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계약서를 한 번 쓰면은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사우스야라 쪽에 되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어요. 맨 처음 본 집이었는데 되게 마음에 들고 구조도 좋고 가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여러모로 괜찮아가지고 아, 여기 너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플라이 했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점점 마음이 조급하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다 넣었어요. 근데 아, 우리가 살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막 임시숙소 빨리 더 연장을 해야 되나? 이런 조급함이 더 많이 왔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봤던 집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지금도 너무 후회 없이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라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렌트를 신청한다는 게 나 렌트 여기 신청할게, 나 잘 살게 이렇게 띡 하고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재정 증명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잡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고, 우리는 한국에서 뭐 기숙사도 살아봤고 월세 전세 다 살아봤고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우린 뭐 애기도 없고 펫도 없고 깔끔하게 살 거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내용을 되게 길게 썼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월세 이체한 그런 계좌 이체한 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영문으로 뽑아서 첨부를 했어요. 또 재정 증명을 저희는 그때 한 7만 불 정도가 있었어요. 재정 증명할 수 있는 돈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7만 불 정도 있고 우리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또 뽑아가지고 첨부를 했어요. 이런 서류들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내 자신을 없어도 어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부동산 아저씨가 와서 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열심히 어필했어요. 이 집도 사실은 한 두세 명 정도 동시에 인스펙션을 봤었어요. 근데 부동산 아저씨한테 이 집 너무 좋다. 새 집 냄새가 난다. 실제로 새 집이었거든요. 되게 뷰도 괜찮고 되게 깔끔하다. 막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막 했어요. 그 부동산 아저씨가 사실은 여기 말고 건너편에 같은 층에 건너편에 집도 있는데 거기도 관심 있으면 보여줄게 하는 거여서 당장 보여줘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집도 봤는데 그 집은 이제 2순위로 마음에 들었죠? 거기도 이제 새 집이고 구조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아파트고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조건이니까 마음에 들어서 난 여기도 마음에 들고 저기도 마음에 드는데 혹시 둘 다 지원해볼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죠. 그랬더니 너가 원하면은 뭐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이 집을 먼저 어플라이 했죠. 그 인스펙션 보자마자 바로 카페를 튀어가지고 이제 막 노트북에다가 써가지고 바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렌트가 승인이 나기까지. 근데 저희가 너무 간절해 보인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한 3시간 만에 렌트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좋아하면서 남편이랑 저랑 엄청 트램에서 막 울먹거리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커버레터를 길게 썼다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집에 승인을 받은 건데 그 커버레터 양식을 제가 작성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도 좋고 뭐 다른 영상도 좋고 구독이랑 좋아요 누른 거를 캡처하셔가지고 그 인스타에다가 DM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양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정보나 본인이 넣고 싶은 거 빼고 싶은 거 이제 수정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집 구하는 방법, 꿀팁 이런 것들을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은 여기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에서 워홀로 일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총 했던 모든 어떤 직업들을 했고 어떻게 구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